여러분과 아이들의 정서산만함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심리 상담. 먼저 심리 상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 상담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는 불안, 스트레스 또는 우울감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이러한 감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상담사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가 자기 이해도를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 CBT. 다음으로 소개할 치료법은 인지행동치료 줄여서 CBT입니다. CBT는 아이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CBT는 이러한 생각을 재구성하여 나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CBT는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죠. 3. 놀이치료. 세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놀이치료입니다. 아이들은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놀이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놀이치료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놀이치료는 아이가 자율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특정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이러한 놀이를 관찰하면서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며 아이가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또래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늘리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4. 행동치료. 네 번째 방법은 행동치료입니다. 행동치료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치료법은 일관된 규칙과 보상을 통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이나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잘 해냈다면 칭찬과 함께 작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시스템은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행동치료는 일관성과 규칙성을 강조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루틴을 설정하여 아이가 언제 공부하고 언제 놀고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면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5. 부모 교육. 다섯 번째로는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배우고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가 나거나 슬퍼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언어로 아이를 위로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부모와 아이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6. 감정 조절 기술 교육. 여섯 번째는 감정 조절 기술 교육입니다.
아이에게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호흡, 명상, 스트레스 관리 기법 등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화가 나거나 긴장할 때 심호흡을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심호흡 기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사회적 기술 훈련. 7번째는 사회적 기술 훈련입니다. 이는 아이가 또래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룹 활동이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은 아이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됩니다. 아이들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 대화 기술, 협력하는 방법, 갈등 해결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아이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역할극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실제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8. 일상적인 루틴 설정.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루틴 설정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일상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공부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아이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을 먹고 이후에 숙제를 하는 식으로 일관된 루틴을 설정하면 아이가 자신감을 느끼고 안정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서산만한 아이를 위한 치료법은 다양하며 각 방법은 아이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심리 상담, 인지 행동 치료, 놀이 치료, 행동 치료, 부모 교육, 감정 조절 기술 교육, 사회적 기술 훈련 그리고 일상적인 루틴 설정 등은 모두 아이의 정서적 건강을 돕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부모님의 지지와 이해는 아이의 치료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